협박죄 208번 협박죄의 법적 성격과 성립 요건으로 공포심.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는 기수에 이른다. 형법 286조에서 협박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으나, 미수범 처벌 조항이 있다 하여 반드시 침해범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헌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위 미수범 처벌 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했으나 전혀 지각하지 못한 경우, 혹은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피고인이 정보과 소속 경찰관의 지휘에 있음을 내세우면서 빨리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볼 것이므로, 피해자가 그 취지를 인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보아야 할 것이다. 209번 협박의 상대방과 해악 발생의 대상 그리고 법인에 대한 협박 가능성. 협박죄에 있어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채권 추심 업체인 공소의 주식회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지경에 이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회사 본사에 회사의 내부 비리 등을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내는 한편, 당시 위 회사 대표이사의 처남으로서 경영지원본부장이자 상무이사였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횡령행위를 문제 삼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행위는 그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법인이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협박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는 논리적으로 그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피해자를 법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해악을 고지받은 자연인을 피해자로 보고 공소를 제기한 것이다. 강요죄 210번 군상관의 명령과 강요죄.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하므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군인 복무규율에 따르면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명령받은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실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관이 직무 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 보고 등을 한 부하에게 그 근무 태도를 교정하고 직무 수행을 감독하기 위해 직무 수행의 내용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하는 행위는 직무 권한 범위 내에서 내린 정당한 명령이므로 부하는 그 명령을 실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그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거나 얼차려의 제재가 부과된다 하여 형법상 강요죄를 구성한다 볼 수 없다. 공소의 일병이 업무 수행 능력과 업무 습득 의지가 부족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며 허위 보고 등을 하여 공소의 일병의 그릇된 근무 태도를 교정하고 글쓰기 등 행정병으로서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루 동안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 내역을 일지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은 여전히 공적 업무 관련성을 갖고 있다. 부당한 지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공소의 일병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지시를 불이행할 때 얼차려 제재를 부과했다고 하여 피고인 행위가 강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순 없다. (211번) 범죄를 범한 부하에 대한 단순한 사직 권유와 강요죄의 성부.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 바, 직장에서 상사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부하 직원에게 징계 절차에 앞서 자진하여 사직할 것을 단순히 권유했다고 하여 이를 강요죄에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체포와 감금의 죄 212번 감금죄의 객체로 정신병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인의 감금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행위를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으로 볼 수도 없으며 4일가량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여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손과 발을 17시간 이상 묶어두고 좁은 차량 속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감금한 행위와 묶인 부위의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여 혈전이 형성되고 그 혈전이 폐동맥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그 경우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며 정신병자라고 해서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 정신병자가 감금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판결이다. 213번 감금의 의미.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 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 후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수단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 사람의 행동 후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 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감금죄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피해자 1이 감금되었다는 기간 중에 사람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아는 사람들이나 검찰청에 전화를 걸고 새벽에 한증막에 갔다가 잠을 자고 돌아오기도 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들이나 그 하수인들과 같은 장소에 있거나 감시되어 행동 후 자유가 구속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감금죄가 성립한다. (214번) 감금과 강도상해죄의 죄수. 감금 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한 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 볼 수 없고,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37조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돈을 빼앗자고 공모한 다음 그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뒤에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감금행위가 중단되었다면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감금의 범행에 관한 확정 판결의 효력은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215번 감금치사죄의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인과성.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술집에 나가 일을 하겠다는 이유로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거실로 통하는 안방문에 못질을 하여 밖으로 나갈 수 없게 감금한 후 피해자가 술집에 나가기 위해 준비해 놓은 화장품 등을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피해자를 때리고 옷을 벗긴 다음 가위로 모발을 자른 등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내리려 하자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이를 제지한 바 있다. 이때 피해자가 죽는다고 소리치며 울다가 피고인이 밖에서 걸려온 인터폰을 받으려고 방문에 뚫은 구멍을 통하여 거실로 나오는 사이에 갑자기 안방 창문을 통해 알몸으로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내리다가 사망했다면 피고인의 중감금 행위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에게 그 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있었다 볼 것이므로 피고인은 중감금 치사죄로 처단하는 것은 정당하다. 지금까지 협박죄, 강요죄, 체포죄, 감금죄에 관한 표준 판례를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